1번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접대비, 2번 퇴직급여, 3번 무형자산 상각비, 4번 기타의 대손 상각비.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상품계정 3분법 중 총액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출계정에는 매출할인, 매출환입 등을 차변에 표시한다. 2번 결산 대체분계 후 매입계정의 잔액은 매출원가를 의미하게 된다. 3번 매입의 누리액, 매입환출액, 매입할인액은 매입계정 대변에 기장된다. 4번 매출계정은 차변에 발생하며 순매출액을 의미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주, 상공의 자료를 이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10만원, 2번 12만원, 3번 17만원, 4번 2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제표는 경영진의 수탁책임이나 기업의 재무성과를 보여준다. 2번 동일한 금액이라도 총자산이나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중요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3번 발생주의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수익은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만을 기록하여야 한다. 4번 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다음의 내용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좌예금은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 성자산으로 처리한다. 2번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차변의 계정 과목은 당좌예금으로 한다. 3번 당전 발행의 당좌수표를 받으면 차변의 당좌예금 계정으로 분계한다. 4번 동전 발행의 당좌수표를 받으면 차변의 현금 계정으로 분계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주, 상공은 5월 1일 우리은행에서 3개월 만기 정기예금 500만원에 가입하였다. 7월 31일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 4만 5천 원을 함께 현금으로 받아 즉시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7월 31일 주, 상공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하에서의 금융자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여금, 2번 재고자산, 3번 매출채권, 4번 만기보유 금융자산.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12월 결산법인인 주, 상공은 2015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된 공채를 94만 7,516원에 취득하였다. 이 공채의 취득 시 적용된 유효이자율은 7%였다. 주, 상공이 2015년 말에 인식해야 할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단, 회사는 이를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답은 가장 근사치를 구하라. 1번 47,400원, 2번 5만원, 3번 66,300원, 4번 7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가 사용 부동산, 2번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부동산, 3번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4번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유형자산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유 중인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이 장부금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2번
기업이 1년 이상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그 형태가 있는 것은 모두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3번 현금 이외의 자산을 제공하고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4번 여러 가지의 유형자산을 일괄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는 각 자산의 내용 연수에 따라 배분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그림은 환어음의 거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각 상점의 입장에서 분개할 경우 옳은 것은 단, 상품 계정은 3분법에 의한다. 1번 상공상점, 차, 받으러옴 XXX, 대, 매출 XXX. 2번 상공상점, 차, 매입 XXX, 대, 지급어음 XXX. 3번 인천상점, 차, 외상매입금 XXX, 대, 지급어음 XXX. 4번 대한상점, 차, 매입 XXX, 대, 외상매출금 XXX.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매각거래 할 때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1번 받으러옴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2번 받으러옴 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3번 지급어음 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4번 지급어음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대여금과 차입금,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이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처분한 경우에 발생한 채권은 미수금 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2번 기업이 종업원이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차용증서를 받고 1년 이내에 회수하는 조건으로 현금 등을 빌려준 경우 단기 대여금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3번 기업이 자금 융통을 위하여 차용증서를 써주고 거래처나 은행 등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고 1년 이내에 갚기로 한 경우 단기 차입금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4번 기업이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에 발생한 채무는 미지급금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주, 상공은 다음과 같이 판매용 승용차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단, 상품 계정은 3분법에 의한다.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유형자산의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출효과가 단기 내에 소멸하는 경우 2번 중요성 기준에 의해서 일정액 이하의 소액 지출 3번 유형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력유지를 위한 지출 4번 유형자산이 제공하는 경제적 효익의 양이나 질이 증대되는 경우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 급여 2번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3번 시제품 제작비 4번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주 대하는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회사는 2015년 7월 1일 사채 액면 금액 100만 원을 액면 발행하였으며 이자는 매년 말 지급하기로 하고 연 액면 이자율은 12%로 하였다. 2015년 12월 말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급분계로 옳은 것은 1번 차, 이자 비용 12만, 대, 현금 12만 2번 차, 이자 비용 10만, 대, 현금 10만 3번 차, 이자 비용 8만, 대, 현금 8만 4번 차, 이자 비용 6만, 대, 현금 6만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2번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와 주당 액면 금액의 곱으로 산출된다. 3번. 주식 발행 초과금은 납입자본으로 분류된다. 4번. 기타 포괄 손익루 계획은 당기순 손익에 포함되어 자본을 증가시킨다.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주, 대하는 경비 용역 업체이다. 아파트 경비에 대한 용역을 140만 원에 2년 동안 2015년, 2016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용역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총원가는 70만 원이며 2015년도에 실제 발생한 원가는 40만 원이다. 2015년도에 인식해야 할 용역 수익은 얼마인가? 1번 70만 원, 2번 80만 원, 3번 100만 원, 4번 140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비용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용은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대응하여 인식한다. 2번.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자원으로 순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로 나타난다. 3번.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방법에는 직접 대응,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및 즉시 비용화가 있다. 4번.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통제가능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직접재료비, 2번. 공장건물 임차료, 3번.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4번. 공장건물 화재보험료.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 원가는 통제 가능성에 따라 통제 가능원가와 통제 불가능원가로 분류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경영자가 원가 발생액을 통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2번. 관리계층에 따라 동일한 원가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3번. 특정 과거에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용은 이미 정해져 있거나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경영자가 이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통제 불가능한 원가이다. 4번. 특정 부문 내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가능 원가로 분류하여 통제 가능 원가를 기준으로 특정 부문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주, 상공은 제품 A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2015년 1월의 생산활동에 따른 원가는 다음과 같다. 1월에 생산량이 10개였는데 2월에는 20개로 추정된다. 2월의 제품 단위당 원가는 얼마로 예상되는가? 단, 생산량 10개와 20개는 관련 범위 내에 있으며 제공품은 없다. 1번 2,000원, 2번 2,100원, 3번 2,200원, 4번 2,3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 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기업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번.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류하거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로 분류할 수 있다. 3번. 기말제공품원가가 기초제공품원가보다 작다면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단기 총제조비용보다 크다. 4번. 제조기업의 제조원 가명세서에서 매출원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 다음은 원가관리회계의 특성과 관련된 설명들이다.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관리회계는 기업의 경영자나 관리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나 세부 부문의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2번. 원가관리회계는 원가 측정 및 계산을 주로 다루는 원가회계와 원가정보를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기법을 다루는 관리회계로 세분하기도 한다. 3번. 원가관리회계의 정보는 외부에 보고하는 재무회계의 정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4번. 원가관리회계는 각종 업무 활동을 위해 원가를 측정 관리 분석하는 분야이므로
기업의 기획, 구매, 판매, 생산, 설계 등 모든 분야의 경영관리자에게 필수적인 지식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원가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번, 제조 과정에서 소비된 것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요소만이 원가가 될 수 있다. 2번, 경영 목적인 제품의 제조 및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어야 원가가 될 수 있다. 3번, 제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료 감모 손실이나 공장 경비원의 급여 등도 원가에 포함된다. 4번, 기업의 수익 획득 활동에 필요한 공장용 토지나 서비스를 단순히 구입하는 것만으로 원가가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번, 재료의 평가손실 계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장부상 재료 수량, 실제 재료 수량 곱하기 쌓인 재료 단위당 원가. 2번, 장부상 재료 수량, 실제 재료 수량 곱하기 쌓인 재료 단위당 시가. 3번, 재료 단위당 원가, 재료 단위당 시가 곱하기 쌓인 장부상 재료 수량. 4번, 재료 단위당 원가, 재료 단위당 시가 곱하기 쌓인 실제 재료 수량.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 주, 상공은 월중에 절단부문비 10만원과 조립부문비 12만원을 예정 배부하였다. 월말에 집계된 부문비의 실제 발생액은 절단부문 8만원과 조립부문 9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부문비 실제 발생액을 인식하는 분계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접 원가는 작업별로 직접 추적하고 간접 원가는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한다. 2번, 조선업이나 건설업 등과 같이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서 주로 사용된다. 3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모두를 실제 원가로 계산하는 것을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 한다. 4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모두를 예정 배부율을 사용해 예정 원가로 계산하는 것을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30번, 제조 부문비, 총액 42,000원, 제품별 배부액을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절단 부문비와 조립 부문비의 배부율은 각각 얼마인가? 1번, 절단 부문 배부율 0.4원, 조립 부문 배부율 0.2원. 2번, 절단 부문 배부율 0.56원, 조립 부문 배부율 0.28원. 3번, 절단 부문 배부율 0.4원, 조립 부문 배부율 0.28원. 4번, 절단 부문 배부율 0.56원, 조립 부문 배부율 0.2원. 정답은 2번입니다. 31번, 원가 배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배분 기준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인과관계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 능력 기준이나 수혜 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번, 원가를 추적하고 집계할 원가 대상을 설정하는데 원가 대상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목적적 합하도록 설정한다. 3번, 원가 집합별로 원가 대상과 원가 집합의 인과관계를 가장 잘 반영시켜주는 원가 배부 기준을 결정하여 원가 집합에 집계된 공통비를 원가 대상에 배부한다. 4번, 제조 부문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포함한 모든 제조 원가는 제조 간접비로 분류되며 제조 부문이 제조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도 또한 제조 간접비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조 부문비 배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단계 배부법. 2번, 상호 배부법. 3번, 간접 배부법. 4번, 직접 배부법.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아래의 제조간접비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1,000원을 매출원가 계정에 대체하다.
2번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1,000원을 매출원가 계정에 대체하다. 3번 제조간접비 과다배부 차액 1,000원을 매출원가 계정에 대체하다. 4번 제조간접비 과소배부 차액 1,000원을 매출원가 계정에 대체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34번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요소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발생액은 제조공정과 보조부문에 배부한다. 이때 원가 요소를 공정개별비, 공정공통비로 구분하여 공정공통비는 각 공정에 직접 배부하지만 공정개별비는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배부한다. 2번 연속 공정하에서는 제1공정의 완성품 수량과 제2공정의 단기착 수량은 항상 일치한다. 3번 전 공정의 완성품을 다음 공정에 대체시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공정에서 전 공정의 완성품 원가를 재료비로 간주한다. 4번 각 공정마다 단순 종합원가 계산의 방식에 의하여 완성품의 제조원가를 산출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35번 다음 난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분리점, 결합원가, 추가 가공비. 2번 기준점, 개별원가, 추가 가공비. 3번 식별점, 개별원가, 결합원가. 4번 분리점, 총원가, 개별원가. 정답은 1번입니다. 36번 주, 상공은 한 가지 종류의 고추장을 생산한다. 모든 재료는 공정의 초기 단계에 100%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 균일한 비율로 발생한다.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가 50%였으며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30%라고 한다. 이 회사가 종합원가 계산에 의해 제품의 원가를 계산한다고 할 때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인가? 단,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으로 선입선출법 ZIFO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소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1번 12만원, 2번 14만원, 3번 16만원, 4번 18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3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량기준법에 의한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 1급품의 원가를 계산하면 단, 등급품의 결합원가는 12만원이다. 1번 32,000원, 2번 4만원, 3번 48,000원, 4번 52,000원. 정답은 1번입니다. 38번 주, 금화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재료는 모두 제1공정 초기에 투입된다. 1월의 생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월 중 제1공정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1번 재료 250, 가공원가 220. 2번 재료 250, 가공원가 190. 3번 재료 200, 가공원가 220. 4번 재료 200, 가공원가 200.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 다음은 주, 상공의 제품 제조와 관련된 자료이다. 기말 제공품 평가를 평균법, 선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평균법 1190, 선입선출법 1070. 2번 평균법 1190, 선입선출법 1110. 3번 평균법 1310, 선입선출법 1070. 4번 평균법 1310, 선입선출법 1230. 정답은 2번입니다. 40번 연산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리점에 이르기 전까지 개별 제품으로 식별할 수 있다. 2번 생산 계획에 따라 제품 배합의 인위적 조정이 가능하나 한계가 있다. 3번 분리점 후 추가 가공을 하기도 한다. 4번 동일 원재료를 사용하여 두 종류 이상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